오늘의 낙폭 축소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을지, 다만 해외 변수 그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불확실성이 만연한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긴급 진단으로 더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IM증권 박상현 전문위원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죠.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난 주말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 이후 일단 발표는 혼조로 해석이 되고 있고 미국 시장의 흔들림을 보고 오늘 걱정이 많았었는데요. 다행히 시장 좀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각각 경기 전망에 대해서도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위원님께서는 경기에 대한 판단을 좀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예,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은 연착륙 쪽에 무게를 좀 두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좀 저희가 이제 이목이 집중됐던 8월 고용 지표를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실망스러운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수 같은 경우가 뭐 6월, 7월이 상당히 하향 조정되면서 이제 그동안 이제 좀 핫했던 고용 시장 자체가 좀 빨리 식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우려감이 뭐 있었던 거는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8월 달 일자리 수를 보게 되면 일단 뭐 전월보다 개선된 흐름이 있고요. 또 과거 경기 침체 국면하고 비교해 보면 여전히 뭐 일자리 수는 상당히 조금 높은 수준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그 안에 세부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그동안 이제 상반기 중에 이제 비농업 일자리 수 자체는 상당히 좀 양호했지만 그 가계 쪽에서 조사되는 취업자 수 자체도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을 좀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 자체가 뭔가 좀 식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우려감이 있었는데 지난 금요일 날 발표된 고용 지표 중에서 가계 쪽에서의 취업자 수를 보게 되면 뭐 오히려 비농업 일자리 수보다 상당히 좀 양호하게 증가를 했고요. 또 최근 3개월만 보더라도 증가 수세가 상당히 좀 유지가 되고 있어서 고용 시장이 이 시장이 우려하는 것만큼 그렇게 급냉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어떤 시그널을 저희가 하나 좀 받아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거는 이제 건설 부분의 일자리 수입니다. 과거 경기 침체 직전을 보게 되면 미국의 건설 쪽의 노동자 일자리가 많이 이제 급감한 아무래도 이제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면 주택 경기가 이제 급냉했을 경우에는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어떤 현상들이 분명히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일자리, 그러니까 건설 부분의 일자리 자체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부분 자체는 이제 주택 경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양호하다라고 좀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번 고용지표 이외에도 사실은 또 다른 이제 그 고용지표라고 할 수 있는 주간 단위의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게 되면 여전히 뭐 경기 호황 국면에 근접하는 어떤 지금 수준을 좀 유지하고 있어서 우리가 고용지표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은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절대적인 어떤 고용지표의 성격 자체는 경기 침체를 얘기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다. 또 여타 나머지 지표 자체도 여전히 미국 경기의 어떤 연착륙 가능성을 좀 지지하는 어떤 흐름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아직은 경기 침체보다는 연착륙 쪽에 좀 무게를 두는 게 맞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분명 지표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하나 뚜렷한 침체에 대한 징후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고 연착륙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주셨습니다. 옐런 장관 역시 미국 경제 연착륙 중이다라고 선을 그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연착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장은 지표가 발표할 때마다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출렁인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일단 그 금융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어떤 눈높이와 미 연준이 보고 있는 눈높이 간에 아직은 조금 갭이 좀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뭐 과거에도 뭐 이게 뭐 이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어떤 미 연준의 어떤 정책 기조가 전환하는 이제 무렵에서 보게 되면 시장의 생각과 연준의 생각에 약간은 좀 괴리감을 보이면서 시장의 변동성 자체가 상당히 커졌던 이제 사례들이 뭐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2019년에 우리가 뭐 미 연준이 이제 보험성 금리나 뭐 이러한 것들을 하기 직전에도 보게 되면 시장은 꾸준히 연준으로 하여금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는 이제 목소리를 높였고 연준은 그러한 시장의 어떤 반응을 하는데 좀 시차가 걸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7월 달에 뭐 논란이 있긴 하지만 결국 연준이 금리를 FOMC에서 내려줬는 게 오히려 맞지 않느냐라는 어떤 시각이 계속 있었고 이제 시기적으로 조금은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타이밍 자체가 늦었기 때문에 시장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계속해서 연준의 경고를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의 시장 분위기를 보게 되면 단순히 지금 우리가 9월 달에 앞서 이제 연착륙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9월 FOMC에서 이제 25bp 금리 인하 이러한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장은 계속해서 50bp 금리 인하, 소위 비컷에 대한 요구를 계속 연준에 좀 전달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결국은 지금 연준과 금융시장 간의 어떠한 경기라든지 이러한 쪽에 좀 눈높이를 맞추는 과정 자체가 시장의 좀 변동성을 좀 높이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과 연준의 눈높이를 맞춰가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지금 9월 FOMC 회의에서 25bp 인하가 유력하긴 합니다만 비컷 가능성도 열어두고 계십니까? 예, 저도 사실은 남은 세 차례 FOMC에서 25bp 금리 인하, 질서 있는 어떤 금리 인하를 사실은 예상을 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좀 금융시장은 그러한 질서 있는 어떤 금리 인하보다는 조금은 더 공격적으로 경기 침체 자체를 좀 방어해주는 어떤 이러한 역할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말씀하신 대로 9월 FOMC에서 그 금리 25bp 인하 확률 자체가 여전히 압도적인 어떤 확률을 좀 보이고 있지만, 지난번 우리가 금리 인상할 때도 좀 연준이 실기 논란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연준이 좀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에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어서 9월 FOMC 회의에서 50bp, 그러니까 비컷의 가능성 자체는 거의 50%에 다다르지 않았나, 그러니까 거의 반반 정도의 25bp하고 그러한 정도의 지금 상황들이 아닌가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50bp 인하 가능성 또한 지금 미뤄봤을 때 시장이 금리 인하를 그래도 꽤 어느 정도 반영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금리 인하 이후 폭에 대해서는 분명 차이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시장이 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25bp 인하만으로는 좀 시장이 만족하지 좀 못할 것 같고요. 만약 50bp 정도 또 추가적으로 또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라는 어떤 신뢰를 조금은 파월 의장이 이제 연준 성명서에서 그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러한 것들이 좀 시장의 좀 하방 안정성 이러한 것들을 좀 줄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적극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을지 결국 이번 FOMC 회의를 통해서 그 시사점을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IM증권 박상현 전문위원 통해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연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